예, 안녕하십니까. 건강과 운동에 관심이 많은 아저씨 강승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비만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년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율이 50%가 넘어서 두 명 중에 한 명은 비만이고, 또 20, 30대 같은 젊은 층에서도 우선 비만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비만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리고 뭐 우울증도 유발할 수가 있고 살이 쪄서 좋을 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좀 체중 감량을 이뤄내서 비만을 탈출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걷기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걷기가 체중 감량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제가 어떻게 걷기를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서 체중 감량을 효과적으로 이뤄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모습이 불과 제 1년 반 전의 제 모습이에요. 막 엄청난 비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초기 비만 단계였고 이때는 체지방률이 25%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개월 동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상으로는 8kg 정도 감량이 됐고 또 체지방률이 한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다이어트 한 거를 잘 유지를 했고 제가 한 2달 전부터 또 다른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낮은 체지방률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진행한 지 한 10주 정도 돼 가고 이제 한 2주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생활을 정리를 하고 또 여기 말레이시아로 이주를 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6개월 넘게 헬스장을 아예 못 갔어요. 그래도 다이어트에서 빼놓은 몸무게라든지 체지방률을 그래도 잘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걷기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또 다른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면서도 물론 제가 식단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이 걷기를 병행해서 얻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왜 걷기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걷기가 저희에게 주는 건강상의 이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저희가 걷기를 생활하면은 저희의 시력이 좋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다른 영상을 제작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왜 체중 감량이 효과적인지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우선 걷기의 장점을 얘기할 때 편리성을 빼놓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체중 감량을 이제 이뤄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저희가 하루에 총 섭취하는 칼로리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칼로리를 소비를 해야지 이제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는 바로 걷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걷기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을 보러 가시다든지 아니면은 출퇴근을 하실 때도 조금만 더 의식적으로 걸어 주시면은 걸음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많죠. 뭐 예를 들어 주차를 평소보다 조금 먼데 하고 더 걸으신다든지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조금 이용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또 직장에서 점심을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20분 정도 걸어 주시면은 걸음수도 늘릴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칼로리 소모도 일어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가 식후 혈당을 잡는 게 체중 감량에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 20분 정도 걸어 주시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걸음걸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주말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가족들이랑 야외로 나간다든지 또 쇼핑몰 이런 데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때도 이제 걸어 주시면은 그게 거기에서 나오는 칼로리 소모량이라든지 또 운동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편리성이 걷기가 저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밖에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뭐 이러한 날씨만 아니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부담 없이 좀 할 수가 있고, 정장에 구두를 신고 계신다. 아니면은 스레바를 신고 계신다. 그런 복장적인 면에서도 자유로운 게 거의 걷기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냥 지금 이렇게 샌들 하나 신고 나와서 맨날 걷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편리성에는 심적인 편리성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아무래도 뭐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가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뛰러 나가게 되면 그 전에 좀 부담이 되잖아요. 아유, 힘들겠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걷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면에서 부담이 확실히 적죠. 나가서 뭐 명상하셔도 되고, 음악 들으셔도 되고, 또 그냥 편하게 유튜브 들으시면서 할 수 있는 게 걷기잖아요. 또 이렇게 좀 부담감이 적고, 그래야지 저희가 매일 할 수가 있고, 또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걷기가 주는 편리성이 체중 감량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걷기가 가지는 지방 연소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에요. 물론 뭐 걷는다든지 아니면 걷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저게 운동이나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아무래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나가서 뭐 달리기라든지 자전거 아니면 뭐 인터벌 트레이닝 이런 거 좀 빡시게 해서 땀도 쫙 나고 이래야지 조금 운동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야지 또 살이 좀 빠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격렬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총 소모하는 칼로리 양이 맞기 때문에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몸이 지방을 연소하는 비율을 잘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시간 동안 뛴다고 하면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한 600칼로리 정도를 소모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비중은 한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저희가 지방만을 순수 사용한 칼로리는 한 300칼로리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총 칼로리 소비량은 떨어지지만 걷기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의 장점은 이 지방을 연소하는 효율성이 한 65에서 75%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성인 남성 기준으로 1시간 정도 걸으시면은 뭐 한 350칼로리 정도, 낮게 잡아서 그 정도 소모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한 65%만 잡더라도 한 230에서 250칼로리 정도는 저희가 순수 지방만을 태우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런 면에서 살펴보면은 걷기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갖는 지방 연소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솔직히 1시간에 뛰는 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1시간을 꾸준히 뛰실 수 있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정말 달리기가 생활화돼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운동선수 같으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이 1시간 동안 계속 뛴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1시간 동안 뛰는 것처럼 그런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저희 근육이라든지 신경계 또 관절에 주는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복을 하는데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런 면에서는 걷기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저희 몸에게 주는 부담도 덜 하기 때문에 더 자주 할 수가 있고, 또 그에 들어가는 운동 강도에 비해서는 또 지방을 연소하는 효율이 높기 때문에 또 체중 감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 걷기의 장점으로는 호르몬적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가 걷게 되면은 갖는 호르몬적인 이점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체중 감량을 하는 데는 바로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살을 뺄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는데, 저희 몸에 정말 많은 다양한 이제 호르몬이 있는데 그 중에 그렘린이라는 녀석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이 이제 뭔가를 계속 먹어라 먹어라 저희의 식욕을 이렇게 부추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걷기의 좋은 점은 걷기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뭐 그 심박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에서 60% 정도, 그러니까 뭐 몸에 별 큰 무리는 주지 않는 그 정도 강도의 운동이겠죠. 그런 운동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그렘린이란 호르몬을 자극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시간 정도 산책을 다녀오셨다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때도 식욕에 큰 변화 없이 자연스럽게 또 하루를 이어나가실 수 있는 게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근데 그에 반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달리기라든지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아무래도 저희 신체에 좀 많은 부담을 주는 활동을 하게 되면은 또 이 그렘린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너는 지금 위험 상태에 있으니까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 신호를 계속 보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막 1시간 동안 열심히 뛰고 들어왔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막 배고픔이 심해지고 그리고 막 입이 터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비한 칼로리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계신 모습을 발견한 적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게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몸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식욕을 안정화시켜주는 호르몬의 작용도 저희가 걷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굉장히 호르몬적인 측면이 있는데 바로 걸으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수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죠. 만병의 근원이자, 또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나요? 아무래도 좀 먹는 걸로 풀게 되죠. 또 저처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술 생각도 더 나고, 또 이 스트레스 수치가 높으면은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는데도 방해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트레스랑 관련된 호르몬이 바로 코티졸이란 호르몬이 있는데, 저희가 걷기를 한 15분에서 20분만 해도 이 코티졸의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저희의 스트레스 레벨도 굉장히 낮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적인 면에서 봐도 저희가 걷기를 함으로써 얻는 굉장히 큰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이유인데, 바로 걷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근육량을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증가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마치시려면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초대사량의 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저희가, 식사도 어느 정도 맛있게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또 일상생활하거나 운동할 때 힘도 더 나고, 그게 가능해지는데, 막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해서 먹는 양을 너무 줄여버리거나 유산소 위주의 운동만 하시면은 결국에는 근육량이 조금 빠지면서 다이어트를 할 때 힘이 너무 없어지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는 아무리 적게 드신다고 해도 살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기초대사량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는 저희가 얼마나 많은 양의 근육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근력 운동을 꾸준히 진행을 해주면서 기초대사량을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적으로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고, 힘든 다이어트를 마치신 다음에도 요요 현상이 찾아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근력 운동만으로 또 다이어트를 하기에는 약간의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식단을 해서 칼로리도 조금 내려주고 또 유산소도 병행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힘들게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저희가 근육이 회복하기 전에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했던 근력 운동의 효과가 많이 반감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마치신 다음이나 아니면 근육이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뭐 달리기라든지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좀 힘든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걷기 같은 아무래도 저희 몸에 좀 근육에 부담을 덜 주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걷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육이 회복되는데도 도움을 많이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이제 다이어트 막바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마치고 한 4, 50분 유산소는 꼬박꼬박 타주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뛰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인클라인 경사 조금 맞춰놓고 유튜브 보면서 그냥 힘들지 않은 정도의 유산소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인바디 상으로 보면 어쨌든 뭐 큰 손실 없이 체지방만 잘 감량이 되고 있으니까 꾸준한 근력 운동과 또 걷기를 생활화하시는 게 가장 건강하고 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마치실 수 있는 저는 그게 바로 꿀 조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걷기가 왜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지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제가 이 걷기를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해서 그나마 효율성을 조금 높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걷기를 아침에 하느냐, 저녁에 하느냐, 즉, 공복 상태이냐, 공복 상태가 아니냐, 이때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혈당이 안정화가 돼 있고 또 인슐린의 활동도 없고 또 이때 저희가 신체 활동을 시작을 하면은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인 이제 이화 호르몬이 활동을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이 저희가 가장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긴 공복 시간이고 이때 또 체지방 연소의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물론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나가서 산책을 하면 좋은데 그게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내는 게. 그래서 저는 평일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히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을 하기 전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천천히 걷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체지방 연소 효과도 최대한 좀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튼 하루를 시작을 하기 전에 그 정도의 또 칼로리를 소모를 하는데 몸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거든요. 저는 주말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공복 시간에 최대한 좀 걸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식후에 걷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체지방 요소 측면보다는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의 혈당을 낮춰주는 그런 데 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밥을 먹고 이제 소화가 시작이 되면서 뭐 한 20분, 30분이 지나면 혈당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점심 드시고 한 20분이라도 걸으시는 게 이 혈당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솔직히 뭐 밥 맨날 먹을 때랑 아니면 간식 같은 거 먹고 나서 항상 그렇게 신경을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생활 원칙 중에 하나가 특히 저녁을 먹고 나서는 나가서 꼬박꼬박 산책을 해주려고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나서도 보통 산책을 나가려면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는 제가 뭐 추가적인 칼로리를 뭐 소모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쨌든 하루 동안 제가 활동한 인슐린을 이제 조금 더 빨리 쉬게 해주고 혈당을 내려주고 또 수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도 공복에 이루는 시점을 조금 더 앞당기려고 그냥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저녁을 먹고 꼭 산책을 하러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제가 체중을 유지하고 지금 또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공복 전에 아니면 공복 후에 걷는 거를 이제 분류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이어트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에는 제가 하루 섭취한 칼로리량보다 소모한 칼로리 양이 많아야 된다. 이거는 진짜 변하지 않는 핵심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주시면서 본인의 뭐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패턴에 맞게 걷는 시간도 조금 적용을 해주시면은 그 효과가 조금은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걷기가 왜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제 경험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혹시 걷기를 생활화 하시고 아니면 또 그거를 통해서 뭐 체중 감량이라든지
다른 건강상의 효과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댓글에 그 경험담을 공유를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또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